삼성 서울병원 당뇨병 센터에서는 당뇨병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 과일, 우유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내로 올라가며 이를 혈당이라 부릅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이를 감지하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혈액 내로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우리 몸 곳곳의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되게 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근육세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을 흔히 열쇠로 비유하는데, 인슐린이 근육의 문을 열어주면 혈당은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소비되어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는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혈당은 일부를 간에 저장하거나 지방으로 바꾸어 체내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혈액 내 혈당 수치는 항상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이를 당뇨병이라 부릅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4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점차 40세 이전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 기전을 살펴보면, 소화된 음식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내 혈당으로 올라가게 되면 혈당이 인슐린을 만나 세포 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하여 인슐린 분비가 되더라도 혈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혈당이 계속적으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게 되면 혈액 내에 남아돌아 결과적으로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하므로 점점 췌장의 기능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보통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을 때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180mg/dL 이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혈당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빠지면서 체내의 수분을 끌고 나가므로 소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소변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요로의 감염이나 요도의 가려움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상처가 발생했을 경우 세균 감염이 잘 되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혈당은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뿌옇게 흐려지는 등의 시야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혈당을 에너지로 소비하지 못하여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또한 수분이 몸에서 다량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2형 당뇨병의 증상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사요법을 실천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이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약이나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관리합니다.